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7월 10일 화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당하고 지금 잠적 상태죠. 이준석 대표 예상외로 지금 상당히 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끝나면은 징계를 받으면 바로 어떤 행정소송도 하고 재심 청구도 하고 가처분 신청도 하고 또 여러 가지 SNS 활동, 방송 활동을 통해서 저항을 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상당히 이 예상 밖으로 지금 거의 칩거 상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SNS 활동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원 모집 이런 격려하는 그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당은 지금 권성동 직무대행체제로 급속히 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윤심이 작용을 했다. 어제 권성동 직무대행이 지난 일요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모처에서 회동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그날 다음에 월요일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를 한 뒤에 또 초선의원, 재선의원, 중진의원 계속 모임을 갖고 마지막에 위원총회에서 직무대행 체제를 거의 의결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종이 거기에 들어갔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장제원 의원이 어제 모임에 다 불참을 함으로 해서 장제원 의원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준석 대표의 자진 사퇴나 이런 것을 유도를 해서 끌어내서 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6개월 동안 6개월 후에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변수들을 제거를 해야 된다. 잠재적 리스크를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다. 장제원은 그런 입장인데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니 거기에 불만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어제 중진위원 연석회의나 또 어제 위원총회에 나타나지 않은 걸로 본인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표시를 했다, 노출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장 핵심은 지금 어차피 정치 논리 또는 정치 공방 이것은 약간의 변수들은 앞으로 있겠지만은 윤심이 어떻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종이 또 상당히 중요하기는 하죠. 하지만 지금은 정치 공방, 정치 논리보다는 지금부터 남은 건 사법 논리입니다. 사법 논리. 지금 아무리 조기 전당대회니 또 직무대행 체제니 해봤자 만약에 이준석이 이 경찰 수사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다고 해도 이준석의 지금 정치 생명은 당분간은 끝나죠. 지금 오늘 이런 녹음 테이프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뭐냐면은 어제 초선 의원들끼리 이 모임을 가졌죠. 그런데 모임 말미에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사단 비슷하게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를 서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MBC가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공개를 했는데 초선 의원 회의 전에 유상범 의원, 검사장 출신이죠. 그리고 최형도 의원 사이에 오고 간 대화가 담겨 있는데 최형도 의원이 여러 가지 중진들 중에는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전당대회를 하자는 의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건 유상범 의원이 그건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다. 그냥 직무대행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검사 출신인데 그 사이에 6개월 그 안에 기소가 되면 이준석이 기소가 되면 징계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에서 성상납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또 어떡할 거냐. 이준석은 빼도 박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닐 경우도 성상납이 없었다는 경우도 생각해야지만 지금까지 조사한 걸로 보면 거의 확신하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 공소시효가 최형도가 공소시효가 그래도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 유상범 의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준석이 그거 다 지금까지 거짓말 했지 않느냐. 거짓말. 그게 더 중요하다.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해버리면은 비대위로 바뀌기도 하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무리하게 해서 잘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 지금은 그냥 무리하지 말고 경찰 수사를 기다리자. 검사장 출신으로서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이 적발될 걸로, 혐의가 확인될 걸로 그렇게 지금 내다보는 거죠.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이것은 거짓말 논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준석은 당에 있을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는 것도 있죠. 증거인멸 교사.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고 그것이 기소가 되면은 이것은 윤리위를 열 필요도 없습니다. 당헌 당규에 보면은 이런 그 알선 수재나 뭐 이런 몇 가지 있습니다. 부정부패한 사건 이런데 기소가 되면은 그냥 모든 당원권을 박탈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자, 기소만으로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는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을 하면 어쨌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조용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도 그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공방을 벌이는 것보다는 수사에 대비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이래서 본인의 변호인들과 그쪽 수사 방향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자,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그 성접대와 20차례 이상 접대를 했다는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성진 씨가 세 번째 경찰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지금 옥중에 있는데 옥중 참고인 조사를 받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준석 그 대표가 소환이 돼서 수사를 받는 그런 상황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어제 오늘 JTBC가 하나 보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경찰이 확보한 그 물증은 거의 뭐 없죠. 뭐 증거인멸에 대해서 7억 원 각서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장모 씨에게 한밤중에 통화를 해서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는 통화 녹취록이 있는데 성접대 자체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별다른 게 없습니다. 김성진 대표 정언 그리고 그때 당시 뭐 어떤 영수증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성접대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지금 되지 않을 수가 있죠. 자, 이 상황에서 JTBC 보도는 이겁니다.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했는데 바로 김성진 휴대폰이 이 수감되기 전에 사용했던 휴대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JTBC 보도입니다. 보도에서 보면은 업무폰 보관자가 JTBC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인 건 준석이하고 성진이가 주고받았다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 어디 있겠어? 준석이하고 성진이 휴대폰 2개밖에 없잖아. 서로 연락한 거, 이야기한 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핸드폰을 보면은 둘이 했던 말과 연결고리가 다 이렇게 팩터로 연결된다. 그러면서 수감되기 전에 사용을 했던 휴대폰을 뭐 구체적으로 가지고 가지는 않았겠죠.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지금 JTBC 보도에 의하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경찰에 제출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안에 어떤 통화 내역 같은 것이 있고 또 포렌식을 뭐 하게 되면은 그거 뭐 녹음해 놓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자 그런 상황이라서 이준석은 지금 사법적으로 점차 코너에 몰리는 그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안에 성접대를 입증할 만한 물증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이준석이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승부를 걸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발등에 떨어진 것이 경찰의 수사, 사법 리스크다. 자, 이런 판단에 따라서 선택을 한 것 같고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 파워게임의 키를 진 사람은 윤심도 윤심이지만은 경찰 수사다. 그렇게 지금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